아무래도 리마연에 이렇게 함께 하는 여러분은 정치, 시사, 또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관계, 경제,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였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자하고 관련된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는 오늘 무엇이 그에게 중요한 것일까? 윤석열 당선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오늘 이 일에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종류의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게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5월 9일 밤에 어디서 잘 것이냐. 고민정 씨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의 일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영예를 마지막으로 누리는 개인의 일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김건희 씨하고 개 끌고 다니는 사진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거 역시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윤석열 당선자나 그의 인수위원회에서는 당장 5월 10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가? 5월 10일 당장 운전대를 넘겨받게 됐을 때 그때 5월 9일과 다름없이 똑같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대한민국 집행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인수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산 집무실을 어떻게 기어이 성사시킬 것인가? 그리고 한남동 청사는 얼마나 멋지게 만들 것인가? 윤석열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5월 10일부터 당장 5월 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한다든지 윤석열 씨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종의 매달 경쟁,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4월 18일부터 성김 씨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취임 후 최단기간 안에 만나는 윤석열하고 관련된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위 여당이 된다. 물론 여소야대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국민의당과 합당을 서둘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야 6.1 지방선거 때문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가지고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가령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의 광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라든지 이런 후보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그 선거구에서 그 지자체에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후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사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 사람을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거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방선거를 그렇게 밥그릇 차지하기 혹은 빚 갚기, 선거 빚 갚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 선거운동 때 그 말 못하고 그런 그 자신의 핸디캡 이거를 커버해 줬던 사람을 강원도지사인가 하는데 후보로 내보냈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데 또 이 사람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오는데 적격이다. 또 그렇게 믿는 대중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밀려나게 된 데 대해서 항의하면서 단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이 어떻게 끝이 난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소위 좌파 활동 열심히 하던 그런 불교 단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거기에 머리 숙이고 또 5.18에 대해서 거기에 머리 숙이고 5.18이 옳다. 호남이 옳다. 호남까지 이야기하면 호남이 억울할 테니까 광주가 옳다. 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 단식이 이제 끝이 난 듯 합니다. 그러면 그가 후보가 될 것인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왠지 봄철 동물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불구로 만들고 또 생명을 잃게도 하고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싸움에서 이 사죄를 한 사람은 어쩐지 패배자처럼 보인다. 그 영역에서 축출될 것처럼 보인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제 길을 가고 있지 않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씨는 얼마 전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문재인 씨라는 이유로 빈축을 산 일이 있습니다. 내 임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안보 위협이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지금 상황이
안보가 그렇게나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이제 그가 임기를 개시하면 여당이 될 거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친 국민의힘 통째로 즐거워 죽습니다. 안보 한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도 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조국 씨 딸을 가지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김건희 씨 파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부산대에서 조민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그리고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고자 했던 조치를 하나씩 뒤로 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당선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정호영 씨, 똑같은 겁니다. 소위 지위 있고 또 돈 있고 뭐 흔히 말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아빠 찬스 해가면서 정호영 씨 자기 딸 아들 경북대 사건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무슨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걸 가지고 이게 조국 씨 딸 아들하고 같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제원 의원 정말 망하고 싶습니까? 조국 씨 딸 아들 문제가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정호영 씨 딸 아들 문제가 잘못된 거는 왜 인정을 못하는 겁니까? 국민이 볼 때는 둘 다 그 애비 되는 자가 공직에 부적격입니다. 사실 정호영 씨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덮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은 어떤가 하면 덮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가 공직에 나오든 말든 이제 그런 것을 걷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 사건을 지금 억지로 덮어 누르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니까 이렇게 주의가 온통 더러운 겁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부패한 자들만 부패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 아주 깨끗한 새 대통령감을 뽑아놨다고 생각을 했더니 새로 들어온 게 쓰레기더라. 이게 썩어 문드러졌다. 처음부터 김건희 씨 사건은 법의 심판을 받게 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거 막아섰죠.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걸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끌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겠죠. 장제원 의원은 그것을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잘못을 스스로 도려내지 못한다면은 국민은 국민의힘을 반드시 버립니다. 그럼 민주당이냐? 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그 도덕감의 수준이 국민의힘하고 비슷합니다. 민주당도 버리는 것이죠. 적폐청산 제대로 한번 당해보고 싶습니까?
권력은 우리가 잡았는데 어디서 평민들이 설치느냐 이런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렵니까? 자유민주주의 70여 년 대한민국은 국민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게 광화문의 시위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국민은 정부를 불신임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갈아엎어도 그래도 국민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만만히 알고 이제 일단 선거만 끝나면 끝이다. 이번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성공을 하면 그러면 엄청난 위원회를 끌어들여서 우리끼리 좀 해먹겠다. 실은 민주당의 등 돌린 자들이 여기에 조금 끼어들어서 떡고물을 먹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50년, 60년 그런 장기 집권을 한번 해보자. 그게 용산 이전에 주된 골자가 아닙니까? 미국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는 미국의 눈앞에 차단막을 치는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 겁니다. 더구나 지금 성김 씨가 왜 오는지 아마 핵심은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일성 추모 열병식을 했다.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보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보도 제한 걸어놓고 있습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자유세계에서 이때의 장면을, 이 소름 끼치는 장면을 아주 상세히 설명과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내, 그 사람이 까만 한복에 시뻘건 핏빛 저고리를 입고 이 열병식 행사에 나타났습니다. 상징이라든지 이미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 겁니다. 그리고 또 신무기 발사를 했다고 하고 미국이나 이런 자유세계 국가들은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게 북한하고 1대1로 점 단위로 비교를 해서 아는 체 하면 그건 헛소리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그룹 지어서 그렇게 대적하면서 움직이는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대통령 취임식, 관사, 관저, 집무실을 옮기기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선거 개입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안을 기획하고 있는 것도 어째서 정의용 씨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정의용 씨가 어떤 사람인지, 사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 당선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인수위든지 국민의힘에서 이걸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목 챙기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 이거 진짜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이, 여러분이
이렇게 정치권이 넋이 나간 상태로 밥그릇을 탐하면서 정신없을 때 국민이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선거 때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하고 윤석열을 밀었던, 다시 정신들 차리십시오.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국내 예전 같으면 유서 깊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급하면 급한 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없습니다. 여기가 중국입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대부분 유튜브로 흡수들이 됐는데, 보수 우파 영역에서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그 단체들, 그런 큰 유튜버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 가지 카페에다가 내용을 올렸는데, 최보식 씨가 최보식의 언론 이래가지고 그래도 가끔씩은 그래도 이 사람은 보수지 이렇게 생각했던 최보식 기자, 그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보식의 언론에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최보식의 유튜브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게 김건희 씨 카페에 가서 말하자면 카페 운영진 중에 하나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최보식의 언론을 걸어놓고 장사 좀 해보겠다고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 앞에 일단은 줄 섰다. 그 정도 되면 벌써 몇십 건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줄 섰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줄 서고 이준석 대표에게 그저 기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줄을 서고, 참 경계에선 없이 줄을 서더라.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큰 손들 아닙니까? 밥벌이 하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시사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를 보면 그때 기사들도 찾아보고 이런 SNS도 보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신혜식 씨인가 하는 그 사람도 참 풋풋했습니다. 그때 정말 정부 비판 제대로 하는 모습들, 그 사람이 뭐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도 비판 기능을 수행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리마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또 그렇지 않고 리마연은 너무나 높은 커트라인을 제시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마연이 나무라는 것은 항상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리마연에 있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리마연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워낙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국민의힘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의 것밖에 모르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기교는 좀 잘 부리는데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크게 휘몰아치는 대세라든지 하는 것들을 도무지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리마연에서는 한동안 오프라인 활동까지 해가면서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은 넘겼습니다. 좀 어리버리하든 말든 어떻든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런데 이제 2단계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아주 썩은, 이제는 저걸 태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키우는 에너지원으로 써야 할 그 정도의 정당이다 하는 겁니다. 리마연에서는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이라고 하는 활동을, 현실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신의 한수라든지 또 뭐 진성호 씨라든지 이런 아주 큼직큼직한 몇십 개나 되죠. 그런 유튜브, 펜앤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멤버십으로 밀어주고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자세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도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리마연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기여를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쭉 유지하고 있는 멤버십 회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리마연에서 프리미어 해도 슈퍼챗 잘 안 나오죠. 영상 보면서 응원하는 땡스, 그거 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리마연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여기는 후원하면 안 되나 보다.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나라에는 리마연밖에 없습니다. 혹시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분들이 있다면 일제히 돌아오고, 그리고 리마연에 모이는 여러분만큼은 될 수 있으면 멤버십 가입을 하기로 합시다. 다른데 지원 하나 하면 리마연에 하나 한다. 항상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리마연에서 지금 무슨 주보라든지 간단한 보고서라든지 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정치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조직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적극 참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 참여해서 이제 많이 돕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리마연입니다. 리마연이 정치 활동을 한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 번에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얼굴 아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치외 법권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상당히 불길한 조짐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는가 생각하는 절도, 소매치기, 그리고 웬만한 민간에 지금은 도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창문 뜯고 들어가는 도둑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도덕감부터 시작해서 리걸마인드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그를 한번 딛고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왕의 마차에 수많은 사람이 동승하려고 달려드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은 안 된다고 외쳐봤자 그것은 윤석열이 어느 순간 내려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마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곳곳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법안이 나오면 그거 반대합니다 하고 써놓는 운동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군가의 팬클럽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서 서둘러 나오고 리마연에서 같이 싸웁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